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2%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올라서 358.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에 대한 내용은 미국 증시 이야기를 잠깐 한 뒤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10시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구연속 3.5%로 동결한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고,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나스닥이 급 기사회생 꼬리 달고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일어나서 보고 놀랐는데, 저도 시장의 예상은 거의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이 다가 아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실제로 까봐야 아는 거고, 까볼 때까지 모른다라는 걸 또 한번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 하루였고요. 엔비디아가 시간에 9% 가고 완전 폭등이죠. 저런 덩치가, 이거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을 능가하는 이 엔비디아 하나가 시간에 9%를 간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이제 개장 전에 현재 플러스 2%까지 움직이는 상태이고요. 오늘 나스닥의 키는 개장 후에 엔비디아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오는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눈치를 좀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9%에서 더 가는 그림과 아니면은 이제 터닝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림,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9%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뭐10%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쇼 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더 올라가든 뭐 3%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든 아니면 다시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든. 그러나 일단 나스닥 선물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올라오는 중간에도 개인들은 숏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70% 이상 개인들은 숏을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원래 원웨이로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계속 늘리는 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나스닥에서 특히나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나스닥은 더 한 방향으로 좀 강하게 가주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일단 오늘은 특수한 환경이니까 엔비디아가 장중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과 함께. 자, 이제는 뭐 2월 28일 미국 4분기 GDP 잠정치 발표 일정이고요. 그다음에 2월 29일 PC 물가 지수가 가장 큰 일정으로 2월달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26일에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 결과의 향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일에 정확히 몇 시에 발표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먼저 공개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26일에 뭐 장 중에 하든 장 마치고 하든 그날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따른 어떤 긴장감이 하루 종일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금요일장은 뭐 폭풍 전야 같은 느낌으로 나스닥의 종가의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26일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까보니까 뭐 기대 충족이다, 아니면 실망이다, 뭐 그저 그렇다, 뭐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종목들도 이제 긴장 타고 있습니다. 계속 마냥 오르기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추세를 꺾고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서 이제 골고루 순환하면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 삼성생명 같은 거 올라가고, 뭐 KB금융이나 뭐 GS, 그다음에 뭐 DB손해보험, 뭐 LG, 롯데쇼핑,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락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는 종목별로 이제 격차가 좀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월요일 뭐 장마치고 있는 화요일, 월화 중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시장을 꾸준히 또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뭐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가지고 뭐 약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한번 26일 발표 내용을 주목해 보고 돈을 더 투입을 하시든, 돈을 마련했던 거를 쓰시든,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 추가적인 더 현금 확보를 하시든, 뭐 그때 가서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아침에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효과로 이제 급등 출발을 했죠. 야간 선물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간 선물에서 반영이 안 돼 있고 야간 선물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마지막 개장 8시 45분 직전에 이제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360에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양매수를 했던 것들을 아침에 뭐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거 양매수 다 날릴 각오를 하시고 조금 더 상승을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중간에는 계속 횡보로 갔기 때문에 양매수는 사실상 이제 녹았고요. 프리가 아침에만 대략 한 양쪽 까고 한 60% 정도까지 이제 수익이 났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매수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아침에 개장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여기서 싸우는 요 지점 이탈하면 356 초반까지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자석처럼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쭉쭉쭉 빠지고 제가 중간에 어떤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거기를 이탈하면은 계속 매도 심리가 일단 당분간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긴 했어요. 저는 뭐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자리까지 향하러 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좀 튕겨져 올라가는 모습도 바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또 여기서도 저항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는 먹을거리가 크게 없어지는 횡보 상태가 됐죠. 횡보 상태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 나스닥이 1.4% 선으로 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하루 종일 고집하면서 이제 횡보 박스에 갇혀 있을 것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개인들이 계속 양매수만 고집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뭐 이도저도 안 주는 겁니다. 위로도 안 주고 아래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무사히 그냥 횡보해서 넘어가면은 이들 개인들이 베팅한 거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무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는 아침 게임 끝내고는 개인들 양매수 프리 피만 빨아먹는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횡보가 예정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가 그 범위 추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뭐 거기서 범위가 좁혀진 상태에서 뭐 범위 확대도 안 되고 뭐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물은 어제 종가 부근에 이제 완매도했던 시그네틱스가 오늘도 뭐 2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금 뭐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어제는 또 대응을 안 하기도 좀 그랬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라도 좀 급등 나왔을 때 정리를 했다가 뭐 다시 보든가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뭐 잘 결과가 이제 잘 나와서 무사히 통과가 됐으니까 뭐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부분에 다 잘라냈는데 나온 거 뭐 추가적으로 요걸 털렸네요. 덜 먹었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 효과로 KRX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죠. KRX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오늘 여기 있네요. 자 여기 2.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중의 20%가 SK 하이닉스입니다. 20% 1등이죠. 1등 20.1% 정도가 이제 하이닉스인데 얘랑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재미없었죠. 보합선에서 끝났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5%가 올라오면서 KRX 반도체의 급등을 만들어냈고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또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더러 또 올라와 주면서 나머지 반도체들 강세를 이끌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2.7%까지.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제약 쪽이 좀 약했는데 오늘 코스닥 제약 바이오 최근에 강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오후장에 코스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때 깜짝 놀랐죠. 코스닥이 잘 나가다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고가 돌파 시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다가 여기서 중간에 막 흔들렸는데 뭐가 흔들렸나 보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이야기 보면서 나눴는데 알테오젠이 막 급락했다가 다시 또 그걸 회복하고 또 신고가 마감을 하고 시간에서도 움직이는 막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계약 변경 공시가 나온 알테오젠이 장중에 코스닥을 주도해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다시 52주 신고가를 향하면서 말아올렸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강세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코스닥 쪽으로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닥이 밀려있던 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시속 게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나 엊그제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서로 시소 게임 하는 것처럼 맞추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그게 돈이 한정적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외부의 돈이 내부로 들어와서 기대를 충족하면서 이제 막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 들어와 있던 돈이 숨어 있던 돈들이 이제 불러 일으켜지는 그런 정도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시장은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강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와 선물도 2월 1일에서 2일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소개될 당시의 시기 요거 2월 1일에서 2일의 장대 양봉 요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요 봉을 기준으로 지키고 추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강세입니다. 예. 지금 약세가 아니에요. 시장은 일단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누적 포지션 상방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론 평단가는 높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추세를 지금 깨냐 마냐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강세는 기본인데 혹시나 시장이 이런 것들을 깨고 내려앉아서 이제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아슬아슬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안 잡히면은 계속 강세장의 지속을 봐야 되고 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하고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 말아 올리는지는 않는지 말아 올리는데 실패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급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추세의 하단을 타고 상승 추세의 하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꺾어져서 내려오면 이걸 이제 이 추세를 종가상으로 못 지키면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의 흐름을 최종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기준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갭이 깨지지 않는 한 조정이 나와도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죠. 저것까지 깨고 무너지면은 추세가 이제 거꾸로 역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평단가 높은 매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지난 몇 달간 보였던 몇 번의 스위칭 과정처럼 또 포지션을 매도로 바꿔버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이 2월 1일과 2일 사이에 나타났던 갭이 또다시 채워지는 순간에 그런 위험이 생긴다.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좀 살피고 있다라는 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잘 지켰으니까 강세의 흐름을 보되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위치지 않을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다시 날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채 금리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와 주식이 같이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좀 매크로적으로 부담스러운 환경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요. 과거의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별 이야기가 없을 때 좀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간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움직였을 뿐 결국 지지받고 밑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한번 깨지는 상태가 나타나면 거기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힘을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 지점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일단 뭐 현금 사용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확률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항상 만기일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독자 방 운영하는 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구독자 방에는 따로 올려드리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들 간간히 구독자 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제가 매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시죠. 구독자분들도 지금 구독자 방에 구독자 가족방 구독자 단톡방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지금 영상 올려드린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자방 입장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독 중인 거 캡처해 주시면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해가 되지 않고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장중 시간에 뭐 들을까 하실 때 시간 되실 때마다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만기 때마다 이런 걸로 체크하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매도자들을 가지고 이제 만기인 날 움직이는 범위를 좀 추정해 보는 겁니다. 9시 38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데 9시 38분, 10시 14분, 11시 14분, 11시 47분 오늘 이렇게 네 시간에 걸쳐서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범위를 좀 추정해봤고요. 원래 이거보다는 좀 더 자주 해요. 근데 오늘은 뭐 딱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단부를 352.5로 두고 위에서는 362.5와 360으로 이렇게 갈리는 시간 정도만 표기를 했습니다. 요 밑에 이제 355가 좀 아슬아슬하게 문을 닫을 듯 말 듯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상 닫은 걸로 결정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은 이제 355에서 360 사이인 중간값인 코스피 357.5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걸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죠. 오늘 코스피 200이 357.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값으로 끝나서 실질적으로는 355를 닫았다고 봐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한 걸음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걸음만 금융투자가 355 풋옵션을 뭐 한 500계약 1000계약이라도 추가 매도를 했다면 여기가 355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딱 정확히 중간값 정도로 끝난 거죠. 현재 지금 요 정도 범위는 좀 뭔가 미흡하죠. 그래서 요 중간값이 6.8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조금 그거보다는 올라서 끝났다라는 거. 2시 14분쯤에는 이제 352.5 풋매도가 조기 청산됐는데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청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 200이 357.70으로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오늘 357.67로 끝났습니다. 동시호가 때는 큰 움직임이 아예 없었죠. 357.5 콜옵션이 0.3으로 동시호가 들어가서 0.17로 끝났고 반토막이 났죠. 종가 대비. 357.5 풋이 0.28로 동시호가 들어가서 0으로 꽝 되는 그런 만기 결제 싸움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7억의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이 13억 양매수를 고집했던 개인들이 프리가 녹아서 꽝이 되면서 개인들이 13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6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론 베이시스는 플러스 0.8이었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 0.23으로 끝났고요. 어제와 엊그제가 이제 백어데이션이었는데 가까스로 3일 연속 백어데이션은 면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또 일단 당분간은요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힘입어서 이제 추세가 이제 강하게 돌파했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힘입어서 추세가 강하게 돌파됐다 해서 5%가 올랐고 시간에서 1%가 추가됐네요. 삼성전자는 빌빌대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752 돌파 못한 상태에서 내려온 다음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은 752 먼저 750, 752에서 지난번에 막혔던 거 1월 8일 이후에 752, 75,200원 위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740, 742 라인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서 725, 727 라인을 지금 지지받고 있죠. 여기 깨지면 단계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7만 1,000원대, 7만원, 6만 8천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열려 있고 위쪽으로는 일단 752부터 깨야 될 것 같습니다. 752부터 돌파가 나와야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필두로 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오늘 신규 외국인 선물 얘기하기 전에 잠시 우리 파생반에서 얘기 나눴던 거 한번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전략을 드렸죠. 그래서 저항자리와 그 지지 실패 시 내려오는 지지 자리 거의 뭐 자석처럼 붙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거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그 자리를 거의 비슷하게 다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확률 높은 자리를 추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359에서 정확히 고점을 찍어서 저항점을 찍어 드렸죠. 그 다음에 지지 라인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터닝할 거다 정도를 미리 개장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횡보로 재미가 없었죠. 오늘도 해당 자리를 어제 지켰던 자리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완전히 자석처럼 한 방에 붙어가지고 오늘 빠른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오늘 수익 인증 보시면은 뭐 여기 큰 수익 우리 커피님도 계시고 422만 원 또 보이시고 뭐 당분간 매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큰 수익을 봤기 때문에 또 안 하신다고 하고요. 양매수 일당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일당하셨다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왔죠. 양매수 한 50% 정도 수익 성공이다.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보시면 하루 일당 일당 스케일이 다르죠. 일당 3,950만 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 버셨는데 오늘 3,950만 원 하셨고요. 물론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하는 계좌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큰 수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2만 원, 422만 원, 340만 원, 147만 원, 83만 원, 2,200만 원 또 큰 분이 또 계셨죠. 2,200만 원에 오늘 당일 수익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34만 원, 26만 원, 그다음에 792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오늘 좀 큰 수익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네요. 그래서 모두 축하드리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때는 좀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 드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괜찮게 제가 설정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맞지 않는다면은 커트라인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이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너무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가 낚시도 이제 기다림도 필요하고 미끼도 던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시간 손실,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려서 낚싯대 이제 낚시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소득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이제 미끼도 아깝고 그렇죠? 시간도 아깝고 그런 경우 너무 쫄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얻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너무 조심할 필요도 없대. 너무 또 이제 공격적으로 또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그런 방향성 전략대로 좀 충실히 해주시면서도 각자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과 접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선물 이제 신규 매도와 환매수 중심의 이제 조합이었고요. 12월 15일 이후 누적 매수는 이제 2조 3,5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추정 평단은 이제 356부근으로 보이는데 요 정도 기준에서 이제 약수익권으로 지금 마감을 했죠. 금융투자는 반대입니다. 추정 평단이 약 356부근이고 약 손실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큰 범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이 350 야간 기준으로 358.7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해봐야 3포인트 이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이든 다 스위칭이 가능한 상태고요. 자신들의 방향을 크게 키우려면은 힘을 이제부터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유는 또다시 변동성 지수나 옵션의 등합 구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시간 낼 때마다 라이브 방송 및 내일 영상에서도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1일 이후로는 이제 누적 4조 3천억 정도가 이렇게 순매수 되고 있고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2일째 매도하고 있네요. 이틀째 5천억 매도에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약간 중립 하향인데 중립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직 3월물 쌓인 게 없어요. 만기를 이번 주 월요일에 만기였으니까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쌓인 게 없어가지고 환율에 대해서는 오늘 약간 눌렸지만 전체적으로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정도 2월 달에 중립 성향을 이어가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가에는 이제 투신이 신규 매수를 약 1,600억 가량 베팅했습니다. 투신이 이틀째 종가 베팅이 들어왔는데 투신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거의 균형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주황색 바, 파란색 바 이렇게 다 올라가 있죠. 여기 이제 투신이 종가 베팅을 환매수를 했고 신규 매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장중에 일부 환매수를 이제 소액 진행한 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가 베팅이 아니라 장중에 환매수했던 거 그대로 이어졌고요. 신규 매수 베팅이 좀 바가 늘어났죠. 주황색이. 그래서 소액 추가했다라는 거 1,600억 정도 신규 매수 베팅하고 환매수도 소액 추가했다라는 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결제 확정은 28만 6천 계약으로 또 소폭 늘었습니다. 2월 들어서 계속 선물 미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선물 미결이 다소 약했는데, 그러니까 미결 금액이 평소 대비 많이 적었었는데 2월 들어서 계속 미결이 늘어나면서 평균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월로 다가오면서 만기 다가오면서 이제 포지션 승부를 이제 슬슬 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곧 변동성 예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밤사이 나스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하루 앞둔 금요일이죠.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월요일에 장중에 하든 장 마치고 하든 어쨌든 일단 하루 남은 상태죠. 많이 남은 하루 이틀, 하루 남은 상태의 금요일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밤사이 나스닥 변동성은 뭘 봐야 돼요? 엔비디아 봐야죠. 엔비디아가 이끄는 또 다른 빅테크주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변동성,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 변동성, 그리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계감을 좀 키우느냐, 밸류업 프로그램 앞두고 경계감을 키우느냐, 아니면 나스닥의 환호에 부응하면서 또 공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내일 그런 점을 중심으로 내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